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고 글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한 만큼 제 반성도 많이 했었고 왜 이렇게 결과가 되어 버린 건지에 대해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잡고 제 이야기를 들으실 며느님들 그리고 시어머님들께 묻고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결론은 일반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제가 내린 정의였네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와 남편은 말이죠. 결혼할 때부터 양가의 의견 차이 컸었고 한쪽이 배려를 하면 한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긴 했었죠.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바로 참여 인원의 대부분을 시댁 식구들로 채우고 싶다는 거였었습니다. 워낙에 전통과 가풍이 있는 집안이라서 인사드릴 어른들이 많다며 허용 인원 대부분을 시댁 어른들로 채우고 싶다는 거였었죠. 하물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식구 중 제외한 사람들 중에 제 형제들도 끼어 있었답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혼을 물리던지 급한 거 아니니까 어려운 시고 끝나고 나면 하라던지 이런 식으로 강한 요구를 해왔었죠. 저희 집에선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부분이었는데 한번 양보를 하니 그 다음날 또다시 이런 요구를 해오면서 결국 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저희 집 식구는 부모님 두 분이더라고요. 네, 이 일로 정말 결혼 엎어질 뻔했었어요. 참다 참다 딸 가진 게 죄인이냐고 아직도 그런 마인드 갖고 사는 거냐고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언성 높아졌었고 결국엔 시누이가 중재를 해서 시댁 어른들 우선으로 결혼식장 채우는 건 포기를 했었었죠. 사실 이때 결혼을 그만뒀어야 해요. 이제와 후회하면 뭐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땐 뭔가 귀신에 씌인 것처럼 시누이가 중재를 하고 시어머니가 한 발짝 물러서니 또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뭔가에 홀리면 정신을 놓는다고 하더니만 어지간히 제가 결혼이란 걸 하고 싶긴 했었나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이란 걸 했는데 또 다른 갈등의 존재를 드러냈죠. 바로 가족 내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 건지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는 건지 어떤 자식이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며느리가 되면 응당 들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어머니는 미리 걱정이 된다면서 제게 확인을 받고자 한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당신께서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당연히 저희와 함께 사신다는 가정 아래 제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같이 살게 되면 당신께 어떻게 해줄 거냐고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접을 해줄 것이냐. 만일 그때 내게 돈 한 푼 없다면 나를 시어머니 취급도 안 해주면서 일 시켜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노파심에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었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제 얼굴 볼 때마다 저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지치지도 않는지 제게 침 튀기며 당신을 그런 대우하면 살 수 없을 거라는 둥 아들 또한 자기 편을 대어주지 않고 지 마누라 편만 들면 자기는 절대로 참을 수 없을 거라는 둥 매우 피곤한 분위기는 했었습니다. 말수 별로 없는 남편이 결국엔 한 소리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더 화근이 되어서 얼굴 마주보고 있을 때만 했었던 그 지긋지긋한 나중에 우리 같이 살면 말야 라는 말을 저는 전화로도 들어야만 했죠. 나중엔 전화기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실지 뻔하니까 듣고 또 들었던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걸까? 아직 먼 일 같은데 그리고 하루하루 엄청 변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시어머니 말처럼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아들 부부와 살게 되실까? 그땐 나름대로 다른 안들이 생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을 하는 걸까? 궁금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도가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것도 지금 결론을 내리면 그냥 흔하게 있는 갈등 요소 중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자, 이제 그럼 자잘한 이야기는 그만 멈추고 가장 컸던,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갈등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바로 가정 경제에 얽힌 갈등이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정도의 경제력 아니었고, 오히려 자식들이 손 벌릴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시아버지 남편 대학 졸업 즈음 돌아가셨는데, 두 분은 주변에 독하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버신 분들이었거든요. 돈의 운도 꽤나 따라준 듯 했었고요. 시어머니 살고 계신 집, 그리고 그 외에 한 채의 집이 더 있으셨고, 2층 건물도 가지고 계신 그야말로 뜯어먹을 거 많은 시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돈은 당신 돈, 자식 돈도 당신 돈이라는 생각이 아예 박혀 있었다는 게 문제였었죠. 돈 욕심이 많은 분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돈이라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불 안 가리는 분이다 라는 말이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당신 자식인 남편의 돈뿐만 아니라 며느리인 제 돈까지 당신의 돈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제일 크긴 했었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아직 먼 이야기인 같이 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시댁이 잘해야 한다던지 며느리 도리에 대해서 거론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돈까지 관리를 하려고 드는데 그건 못 참겠더군요. 시어머니 생각은 아주 단호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돈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지를 못하는 그런 운을 타고난 사람이고, 당신에게 돈이 들어가면 적어도 2배 이상은 무조건 뛴 다음에 주인을 찾아간다는 말이었었죠. 얼토당토한 말인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 맡기라고요. 우선 가게 경제는 한 곳으로 합치는 게 맞으니 남편 쪽으로 다 넘겨야 하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없애야 한다는 것, 남편의 카드를 쓰면서 허튼 데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또한 허락을 받아가면서 소비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돈으로 의견 충돌되는 거 너무 꼴사나우니까 시어머니가 저런 제안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거절하긴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돈을 관리하고 며느리의 소비 행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한 일일 것이라고,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 돈은 제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 말씀을 드렸었죠.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있는 것도 알기에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건 돈 문제인 만큼 성인 대 성인으로 바라봐줘야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감정 표현했었고 시어머니 말씀 경청하며 이해를 했었고,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의견이었지만 존중해 드렸고 감사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남편은 가만히 있는 건지, 자신의 엄마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비위 거슬리지 않고 싶어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 돈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겠다는 저 말에 아무 말도 하질 않더라고요. 아니면 본인에게 이득이니까 그런 거였을까요? 남편에게 다 몰아주고 남편 카드를 쓰는 그런 상황 되는 거니까, 자신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그냥 아무 말을 안 했던 것일까요?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들은 아니니까요. 결국 제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거론하기 시작하셨어요. 가뜩이나 결혼 전 친정 엄마와 언쟁이 있어서 서로 좋은 감정 아닐 텐데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다음, 만일 너의 부모님도 내가 오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관두겠다. 그런데 아마 너희 부모님도 절대로 내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진 못할 것이다. 왜냐면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대 시어머니로 이야기를 할 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 친정 엄마도 마냥 시어머니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못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제 새언니와 저를 빗대어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였죠. 네가 자꾸 거절하니까 내가 네 부모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런데 말이야, 딸이면 싫겠지. 그런데 사부인도 며느리 있으시잖니? 그 며느리 빗대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내 의견에 토 못 다실 거다. 며느리들은 감질해야 하는 존재고 며느리들은 휘감아줘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 그리고 사부인도 아들한테 몰아주는 게 더 좋지. 며느리한테 몰아주는 게 더 좋겠냐? 며느리가 친정에 돈을 쓰는지
허투루 돈을 쓰는지 감시하고 싶은 건 모든 시어머니들의 마음이야. 네가 딸이니까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나쁘겠지만 며느리 가진 시어머니 입장에선 또 다르지. 우리 아들 위해주고 우리 집안을 위해 며느리를 다잡는 거면 당연히 찬성을 하지. 게다가 내가 관리하면 풀어난다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난 돈복이 타고난 사람이라고. 다 니들 찰더라고 하는 건데 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 어쩔 수 없지. 네 부모한테 전하는 수밖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수밖에. 결국 남 되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하고 참아줘도 멈출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아집에 제가 나가떨어지고 만 것이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고 좋게만 말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는데 이건 용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있는 돈복 아주 부러워요.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도 돈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어머니 돈을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어린 저한테 있는 돈복이 더 신선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돈복은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그렇게 돈복이 많으신 분이면 제 돈에 집착 마시고 로또를 사서 돈복 제대로 받으시라고요. 좋게 말씀드렸고 이해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상황을 조용히 다뤄야 하고 친절하게 대처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중재자를 찾고자 했는데 어디로 내 백 없어져 버렸네요. 남 되시죠 그냥. 이렇게 살다간 우리 서로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이리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시죠. 남 되자고요. 남 되면 제 돈 관리할 필요도 없고 잡을 일도 없고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남 되면 쉽게 끝날 일인데 그만 심력 낭비하시죠. 시댁에 뜯어갈 거 없나 저도 두리번 거렸었는데 며느리 돈에 침 흘리고 욕심내는 어머니가 한 수 더 위라서 제가 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별로네요. 내 백 없어져 버린 남편이란 사람, 전혀 중지의 뜻이 없는 사람, 이혼했습니다. 결국 남 되었어요. 아직도 어리둥절하긴 합니다. 정리도 잘 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건 압니다. 이혼이 끝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제 앞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미래는 제가 만드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데 결혼이란 것,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것에 대해선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고통을 얼른 극복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제 인생을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절대로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뭔가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알고 싶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저런 건지요. 왜 저런 억지를 부린 건지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미운 제가 잘못된 건지 정말 알고 싶긴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상태에서 글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